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5월 1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사흘째죠. 사흘째고 용산 집무실로 아침에 출근한 지가 오늘로 두 번째인데, 자,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스타일이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관심을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을 하면서 현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 전에 저 뒤로 보이는 청와대 시절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과연 저기서 집무실과 이 기자실은 완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지도 못하는, 그래서 대통령 출입기자가 대통령 얼굴조차 보기 힘든 그런 분위기, 그런 공간 배치였는데, 지금은 용산 집무실 1층에 기자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출근할 때 1층에서 진을 치고 있으면 만납니다. 만나서 어제도 첫날인데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죠. 취임사에서 왜 통합 문제가 빠졌느냐, 한겨레신문의 일면 토업에서 그것을 지적을 한 데 대해서 통합은 정치 자체가 통합이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래서 뺀 거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할지 관심을 모았죠. 자, 오늘도 기자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이냐 했습니다. 오늘 또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기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우선 제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동아일보 오늘 일면 토업을 소개를 드리죠. 윤 대통령이 오늘 외교 행안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 같아. 외교부 장관은 박진, 행안부 장관은 이상민 후보자죠. 자, 이 두 사람은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총리는 표결을 해야 되지만 장관은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시절에. 자,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두 사람을 임명을 강행을 할 것이라는 예상 기사가 나왔죠. 왜 그러냐면은 이 외교부 장관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5월 20일 그 무렵에 있기 때문에 빨리 외교부 장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행정안전부 장관도 추가 추경 예산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국무회의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임명이 된 장관이 8명입니다. 그래서 3명을 더 해야지 이 정족수 11명이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만으로 국무회의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서두른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종의 보면은 이 예고 기사죠. 이렇게 할 것이다, 이 기사인데, 이 아침 조간 톱 기사를 대통령이 직접 확인을 해주는, 자, 그런 일이 지금 그 전에 제가 청와대 출입하고 할 때나 바로 직접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상상하지는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났죠. 오늘 용산 집무실에 출근을 했는데 또 집무실 현관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을 임명할 계획이 있느냐. 자, 이 말에 글쎄, 윤석열 대통령이 글쎄 오늘은 일부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아일보가 쓴 이 외교 행안부 장관 오늘 임명한다, 이것을 대통령이 확인해주는, 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이것은 그 전에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자, 그런 소통입니다. 소통. 결국 기자들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한다는 이야기죠. 기자들이 국민 대표로 물어보고 또 기사를 쓰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윤석열 스타일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 관심 있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신문을 같이 제가 보여드리면은, 중앙일보는 일면에 아예 윤 대통령 첫 회의 파격, 모두 발언 원고도 다 치웠다. 그리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언론과 소통하는 이런 이야기들, 많은 조간신문이 새로운 대통령의 스타일에 대해서 기사를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중앙일보가 일면으로 쓴 이 문제는 첫 회의 파격, 모두 발언 원고도 치웠다, 이겁니다. 어제 첫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었는데 자리에 앉으면서 저하고 같이 하는 회의는 지금부터 좀 자유스럽게 하자. 오늘 언론사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하려고 와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기자들이 이왕에 왔으니까는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기자도 들어오지 말고 그냥 대통령하고 참모가 회의하는데 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야 되느냐. 자유롭게 하자, 프리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참모들과 회의하는데 무슨 요식 절차에 따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색하다, 이렇게 하면서 책상에, 그 대통령 앞에 책상에 이렇게 놓여있던 식순, 인사말을 그냥 치워버렸습니다. 써준 것에, 참모가 써준 것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석 비서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 보고 읽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무슨 뭐 법정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 하지 말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문재인 정부까지 대통령이 주재하는 그 수석 보좌관 회의, 대수보, 뭐 수보 회의 이렇게 불립니다. 거기에서는 딱 틀이 있었죠. 그 국무회의도 마찬가지고 틀이 딱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서 이 참모가 원고에 써준 그것을 읽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앞에도 그게 놓였죠. 첫 번째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모두 발언을 하는데 이때까지는 일종의 풀 기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에서 취재를 해서 릴리스를 하는 풀 기자들이 그때까지는 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회의를 시작할 때는 기자들은 나가죠. 나가고 참모와 대통령만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릴 부분은 대변인을 통해서 알리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형식을 뭐 해서 모두 발언, 이것을 국민에게 마치 뭔가 국민에게 그 정부의 지침, 방침을 설명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되고 참모들은 앉아서 받아 쓰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더 효율성 있게, 실효성 있게 하자는 겁니다. 회의 모두 발언이 이른바 지금까지는 대통령 정치의 출발점이 됐다. 대통령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하자찬하는 부동산 문제 뭐 이런 것도 그 민심과 동떨어진 이런 이야기들을 국무회의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막 쏟아냈죠. 쏟아내서 그것을 일부 언론이 그대로 보도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런 거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방에 좀 수시로 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내 방에 수시로 오라. 그리고 방에 벨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 찾는 벨 뭐 이렇게 다 설치를 했고 이 대통령실 구조도 백악관처럼 바꿔서 이 한 층에 쫙 모여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기자와 출근길에 적석 문답 그리고 회의는 자유롭게 실용 탈건의 이것이 윤석열 스타일이다. 자, 이런 기사들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많았고 실제로 오늘 두 번째 출근길에서도 그런 스타일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또 국무회의를 하는데 거기서도 격식을 파괴하는 첫 국무회의에서 격식을 파괴하는 그런 장면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인 모습이죠. 내용적인 모습인데 내실은 어떨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내실은 어떨 것이냐. 그 부분이 뭐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을 보인 부분은 물가입니다. 지금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죠. 그러니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정책을 지시를 했습니다. 한국일보가 이것을 톱으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물가 퍼스트, 물가가 우선이다. 자, 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는 이 사진이 돼 있는데 이 사진에도 보면은 상당히 딱딱하죠. 전부 거의 다 뭐 하얀색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 회의 때 오프닝이라고 합니다. 기자들이 오프닝이라고 하는데 첫 모두 발언하고 할 때 카메라 기자들이 다 찍기 때문에 이렇게 정장을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앞으로 뭐 카메라도 들어오지 말고 좀 복장도 좀 자유롭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좀 복장이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제시한 첫 번째 과제는 말씀드린 대로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 그리고 두 번째는 조속한 추가 경정 예산안 추경을 집행을 해서 코로나로 특히 고통을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을 하자 이거였고 세 번째는 안보 대비 태세. 자, 오랜만에 듣던
말이죠. 안보 대비 태세. 이 당연한 건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런 말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생소하기까지 한 안보 대비 태세 강화. 자, 그래서 이런 메시지, 물가 안정, 조속한 추경, 집행, 안보 대비 태세, 이것이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가이드라인이 될 걸로 보인다. 그런 분석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야당이 된 민주당, 그리고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전 후보 소식을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인준도 싫고 발목 잡기 비난도 싫고 야당입니다. 민주당 한덕수 딜레마에 빠졌다. 자, 조선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후보자를 볼모로 삼아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또 여러 그 낙마 대상자로 꼽은 5명이 있죠. 그들을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지금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한덕수 후보자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분석 기사입니다. 일단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뭐 부적격 판정을 내렸죠.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 초대 후보자를 낙마시킬 경우에 지금 당장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오늘 지방선거가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됐는데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그 신중론이 민주당 안에서 일어나면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열리는 뭐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 한덕수를 인준안을 가결시킬지 부결시킬지를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 한덕수 인준안을 1호 결재를 했습니다. 첫 결재 대상이 이 한덕수 인준안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1호 결재한 것 이것을 부결시킬 경우에는 민주당도 상당히 큰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 프레임 이것을 걱정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당직자 국회의원은 초대 총리 후보자를 강제로 낙마시킬 경우 우리도 시작부터 목리 부린다는 이미지를 뒤집어 쓰게 된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졌다는 겁니다. 곧 6일 지방선거가 이어지는 점도 부담이고 이른바 뭐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입법을 처리한 이후에 상당히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안 좋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KBS 한국 리서치 조사를 보면은 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50.2%나 됩니다. 그리고 통과 반대는 35.7%, 14.5% 포인트 가깝게 이렇게 인준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응답이 많은데 물론 뭐 한덕수가 부적절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론이 다르지만은 인준안 처리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14.5%가 더 인준안을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 14.5% 정도의 차이가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차이와 비슷하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덕수 딜레마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선에서 패했던 이재명 지금 어떤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서 선거가 수월한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했죠. 그리고 선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도 같이 맡았는데 아마 이번 선거는 조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인천 계양을은 거의 선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윤희숙 전 의원의 출마가 배제됐죠. 이준석 당대표의 자기 정치를 위한 꼼수 이런 것 때문에 출마가 배제가 되고 현재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했습니다. 물론 뭐 선전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재명이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가서 해기종 불체포 특권 이런 특권을 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지금 이재명 인천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좀 과하지 않나 자충우돌 하는 그 인천에서 본인도 좀 민망하겠죠. 본인이 당군 일의 최대의 치적을 쌓았다고 자랑했던 성남을 떠나서 갑자기 당선되기 쉬운 인천으로 가 있으니 본인도 좀 민망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좀 오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국일보 발명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은 이재명 보선 출마 논란 여전히 논란인데 물 없는 물총 두렵지 않다 방탄 출마 공세 정면 돌파 물 없는 물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본인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것이
방탄조끼를 입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방탄 이야기가 자꾸 지적이 나오니까 그 나를 겨누고 있는 저 총은 물총인데 물총 안에 물도 없다. 그러니 아무런 알맹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본인을 둘러싼 대장동, 성남FC,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것들이 다 허위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방탄 출마 공세에 특유의 달변으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권력은 나눠야지 상호 균형 속에서 견제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대선 패배 2달 만에 지방선거 사령탑을 맡았고, 자 방탄 출마 이런 비판 노련에 대해서는 좀 동문서답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방탄이라 하는데 물도 안 든 물총이 들어온가? 빈 총으로 사람을 위협해놓고 총을 피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한 것이 없으면 아무런 걱정을 할 일이 없다. 뭐 잘못한 것이 없으면 성남에 출마를 했어야죠. 그리고 검찰의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 경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이 수사가 실체 없는 정치 공채다. 이런 주장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고가 없던 지역을 그러면 왜 선택했느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 대선 후보로서 당과 전국을 대표하는 입장이라면 특정 지역의 연고를 따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글쎄요. 어쨌든 뭐 앞뒤 말이 안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그것 때문에 물 없는 물총이 두렵지 않으면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해라. 나 그래서 뭐 국회 안에 숨지 않겠다.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은 내가 스스로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나가겠다 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죠. 이게 처음에는 검수완박 악법을 처리한 결정적 이유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는데 그것을 세밀히 따지다 보니 검찰이 앞으로 4개월 동안 더 수사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구멍이 많이 있었죠. 검수완박 법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 플랜 B로 내세운 것이 결국 인천으로 도망간 것 아니냐. 이 권성동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문제뿐이 아니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서 이재명의 이번 선거가 과연 본인의 정치 인생에 도움이 될지 그 부분부터가 회의적입니다. 본인의 어떻게 보면 미천이 실력이 그대로 막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터넷판에 오늘 많이 나온 건데 뭐 그 종리신문에는 실기가 좀 민망한 그런 기사죠. 하나는 이재명 숨진채 발견 숨진채가 아니고 숨신채 발견 이런 것을 자기 라이브에 유튜브의 채널의 제목으로 삼아서 속보 이재명 인천 계양구 부일공원에서 숨신채 발견 이게 논란 하나 됐고 하나는 어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 어린이를 막 밀쳤다 뭐 이런 논란이 또 있죠. 이 숨신채 발견 이것은 그 유튜브인데 본인의 유튜브인데 라이브 개꿀잼 이래가지고 이재명 인천 계양구 부일공원에서 숨신채 발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이 영상을 올린 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 날입니다. 자, 국회에서 취임식을 하는데 본인은 인천에서 아직 여기서 다시 정치적 재개를 모색한다 이런 의미에서 숨신채 발견 뭐 이런 자극적인 이 제목을 이렇게 뽑았는데 이 자체도 참 문제지만은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그리고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 이 숨진채 발견이 된 적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본인이 짠하고 나타났다고 인천에 짠하고 나타났다고 해서 숨신채 발견 이런 제목을 과연 다는 것이 정상적인가? 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여자아이를 미쳤다 이 의혹은 이재명이 어제 한 식당에 갔는데 계양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당 안에 사람들과 사진을 막 찍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여자 어린이 2명과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고는 그 사이에 여자 어린이 2명이 식당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식당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보려고 몰려 있었죠. 그래서 이재명이 식당에서 나오면서 그 사람들에게 빨리 연설을 하려고 가면서 앞에 여자아이가 어린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밀치는 겁니다. 옆으로 그냥 아무 무표정하게 그 영상을 보시면 무표정하게 밀치는 이런 그 모습이 드러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은 여자 어린이를 보호하려고 했다. 이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빨리 연설을 하러 가는데 앞에 누군가 있으니까 그냥 밀치는 그런 그 장면을 보였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보였던 여러 가지 이 파격적인 모습들, 지금 며칠 한 사흘 동안이지만 파격적인 모습들, 특히 제가 감동을 받았다고까지 말씀을 드린 언론과의 직접 접촉, 오늘까지도 언론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했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매일 이렇게 할 것이냐, 매일 이렇게 하면은 자칫하면은 이것이 또 너무 이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또 부작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국정 운영을 할 때는 또 일반에게 당장 알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외교 문제나 국방 문제, 경제 정책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용산 집무실 안에서 대통령과 기자들, 그 출입 기자들 사이에는 어떤 새로운 좀 질서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지금 초반에 나타나는 현상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다만 약간의 이 긴장감, 양쪽의 약간의 긴장감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